오늘 주목할 기업은 사실 뭐 말 안 하나밖에 해도 없어요. 알아요. 예. 네. 테슬라입니다. 예. 테슬라가 사실 이제 조금 이 뒤에 세부 내용은 말씀을 드리겠지만 깜짝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근데 결국은 뭐 차가 몰려서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저도 진짜 깜짝 놀랐는데 예. 그러니까 요즘 보면 기업들이든 뭐 월가든 좀 안 좋게 밑밥 깔아놓고 그걸 웃돌게 하는 뭐 약간 그런 그렇죠. 게 쇼죠. 일종의 쇼. 반복적으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우리 테슬라는 우리 서학개미들이 가장 사랑하는 미국 기업이다 보니까 사실 그렇죠. 되게 조심스럽게 해야지 안 그러면 악플에 저희가 시달릴 수 있다는 저도 거. 애정하는 기업이에요. 맞아요. 이게 주주시잖아요. 그래서 예. 제가 처음에 모르고 여기 저기 글로벌 예. 마켓 쪽으로 예. 와서 테슬라 되게 안 좋은 보고서 이렇게 예. 썼다가 맞습니다. 욕 먹었죠. 예. 욕 먹었죠. 머스크는 저희 교주죠. 사실은. 나는 근데 정말 이 테슬라는 오너 리스크가 큰 기업이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네, 또 테슬라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그마저도 사랑을 하는 게 아닐까 예. 싶은데 일단 실적 내용 토론이 길어졌는데 네,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요점. 하겠습니다. 예. 네, 어제 제가 이제 체크 포인트 말씀드리면서 차량 인도량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1분기에 31만 대, 2분기에 25만 5천 대 정도였잖아요. 근데 연간 140만 대 목표를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전기 대비 50% 이상의 증가를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하반기 뭐 무지막지 찍어내겠네요. 하반기에 약 83만 대를 인도하겠다라는 거니까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은 좋습니다. 다만 그러네요. 시장에서는 이게 150만 대, 160만 대까지도 기대를 했었는데 그보다는 조금 완화됐지만 설레발이네요. 완화됐지만 그래도 상반기보다 훨씬 좋아질 것이다. 뭐 저 정도면 뭐 라는 거고요. 사실 이렇게 인도량이 줄어들면서 2분기 매출액은 169억 3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전기와 비교해서는 거의 10% 가까운 감소니까 이거는 뭐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부분이고요. 자, 중요한 이제 이익 부분을 보면 주당 순이익 EPS가 2.27달러도 나왔습니다. 와, 좋았어요, 진짜. 이게 사실 전망치가 1.86달러에서 그러니까요. 최근에 1.81달러로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에 앞서서 뭔가 더 안 좋을 것 같아였는데 웬걸 2.27달러니까 이걸 딱 보는 순간 또 서프라이즈네가 된 거고요. 장난질이네요, 장난질. 그렇죠. 다만 이게 1분기에는 3.22달러였던 걸 생각을 하면 확실히 이게 좀 타격이 있었다. 그렇긴 하네요. 뭐 어쩔 수가 없었죠. 지금 뭐 공급 차질로 인해서 어떤 비용도 많이 또 증가를 맞습니다. 것이고 원자재 가격들도 많이 올랐으니까 인건비도 많이 올랐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예측 가능했고 정말 서프라이즈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다만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차값을 정말 계속 올리잖아요. 맞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장 지배력이 있으니까 비용을 가격에 많이 전가를 시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진율이 27.9%를 기록을 했어요. 근데 전기에 32.9, 전년 동기에도 28.4였으니까 좀 밀렸네요. 확실히 마진율은 조금 줄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우리가 관심 있던 게 비트코인 이 실수였는데, 그렇죠. 야, 근데 여기서도 또 이 테슬라 말 바꾸기에 정말 황제라는 느낌이 자기네 처음에 뭐 15억 달러 비트코인 투자했다고 작년 2월에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네는 안 팔 거야라고 했잖아요. 전망을 우리는 긍정적. 맞습니다. 그랬는데 결국 75%나 팔았더라고요. 그렇죠. 야, 그래서 그 75% 현금화해서 한 돈이 약 9억 3,600만 달러인데 앞서 바클레이즈가 비트코인 투자 손실로 4억 6천만 달러 손실을 봤을 거라고 추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75%를 현금화해서 9억 3,600만 달러인데 제가 약간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니까 15억 달러 투자한 돈이 그거였잖아요. 거기에서 75%를 현금화하면 그 당시 가격 기준으로 하면 약 11억 2,500만 달러가 나와야 되는데 9억 3,600만 달러를 했다는 건 손실은 한 2억 달러 된다는 그죠? 한 2억 달러 조금 못 미치는 거죠. 예. 그죠? 그래서 17%의 평가 손실이 난 것 같은데 그러면 뭐 바클레이지의 분석보다는 그래도 좋았다라고 볼 수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기회주의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말 맨날 바꾸고 이래서 아니 저래놓고 컨퍼런스 콜에서 더 웃긴 멘트를 했어요. 뭐요? 비트코인 75% 팔았지만 이건 비트코인 가치나 비트코인의 전망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 내린 거 아니다. 비트코인에 우리 손을 떼겠다는 뜻이 아니다. 또 이렇게 팔아놓고서는 또 손을 떼는 했어요. 게 아니에요. 비트코인 투자자들을 좀 약간 위로하는 멘트였는데. 비트코인 투자를 하시죠. 립 서비스였죠. 나쁜 놈 진짜. 네네네. 그러면 저희 컨퍼런스 콜에서도 나온 내용 중에서도 사실 저희가 눈여겨볼 내용들이 좀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좀 쭉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습니다. 사진도. 보시죠. 근데 약간 저희 김유성 기자하고 좀 닮은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회사 내에 파다하게 지금 일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예. 김희성 기자 저희가 예, 초대하겠습니다.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이름 제가 제목 이렇게 달았습니다. 천하의 테슬라를 겁먹게 만든 것들. 어. 사실 오늘 이 컨퍼런스 콜이 자카리 커크온이라고 CFO 최고 재무 책임자가 원래 하기로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일론 머스크가 컨퍼런스 콜에 들어왔어. 그래서 커크온 옆에 의자를 챙겨놓고 앉았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랬죠. 그게 속보로 기사가 나왔어요. 컨퍼런스 콜장에 머스크가 갑자기 들어와서 진짜. 앉았다. 이게 속보로 나왔어요. 그럴 정도로 이 머스크가 뭔가 투자자들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머스크가 한 얘기는 머스크를 겁먹게 만든 것들, 테슬라를 겁먹게 만든 거 첫 번째 인플레이션이죠. 그렇지. 그러고 얘기했습니다. 연말쯤 되면 인플레이션 낮아질 거야. 우리 걱정 많이 안 해. 했지만 사실은 실적에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그 충격으로 그 반영돼 있다라는 걸 볼 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굉장히 겁먹고 있다라는 예. 거고요. 커크온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커크온이 원자재 가격도 올해 말이나 내년이 되면 하락 반전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미 뭐 조금씩 그렇죠. 낮아지고 얘가 있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머스크가 갑자기 또 끼어들었어요. 아, 커크온 오케이. 근데 리튬은 예외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리튬 진짜 골칫 덩어리야. 리튬 가격이 너무 올라. 이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리튬 리스크는 좀 있다. 이렇게 이제 머스크가 인정했고요. 두 번째 테슬라를 겁먹게 만든 게 아까 말씀드렸던 비트코인의 변동성이죠. 네. 그래서 75%. 근데 팔았던 이유를 이렇게 물어봤어요. 애널리스트들이 그랬더니 지금은 불경기를 대비해야 될 때잖아. 그래서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한 때야. 네. 사실 비트코인 살 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돈 많이 찍어내는 연준이 많이 찍어내니까 현금 갖고 있으면 다 쓰레기 돼. 그래서 비트코인 사야 돼 했는데 그렇지. 지금 불황이니까 현금 확보하는 게 중요해. 비트코인 나빠서 판 게 아니고 우린 현금 확보하려고 판 거야. 얍삽한 놈이죠. 75% 이렇게 팔았던 거예요. 아니 근데 보면은 예. 그 처음에 실적 발표 투자 그러니까 관전 포인트 예. 그걸로 사실 현금 흐름도 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그러니까요. 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전기에서 맞습니다. 22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예상치가 뭐 4억 달러인지 7억 달러니 예. 막 이런 우려들이 나왔었는데 이거를 아마 비트코인을 또 현금화한 걸로 어느 정도 또 채우려는 목표도 좀 있었던 것 같기도 뭐 그럴 수도 하고. 있겠네요. 그래야 이제 그게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그리고 네, 그래서 머스크가 하여튼 뭐 그런 근데 머리를 좀 쓰지 않았나. 뭐 커크온은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앞으로 우리 마진 계속 좀 좋지 않을 수도 있어. 그게 뭐냐면 텍사스 오스틴 공장, 독일 베를린 신공장 짓고 있는데 여기 비효율이 너무 많어. 공장에 들어가는 이게 비효율이 너무 많어. 계속 회사 마진을 깎아 먹을 거야 얘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나마 얘들 공장이 이제 본격 양산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마진이 안정화될 거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계속 이런 신공장 리스크 이게 뭐 월가 증권사들도 사실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낮추는 맞아요. 요인이 되기도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얘들이 스스로 그 부분을 인정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마진이 썩 좋지 않을 수 있다. 공장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그 경고를 미리 해줬다라는 거죠. 근데 대체 진짜 이 공장에 뭐가 문제길래 뭐 돈 잡아먹는 뭐 용광로다라는 예, 그 말이 얘기했죠. 나오고 할 예. 정도로 하여튼 뭔가 좀 골치 아픈 상황이긴 한가 맞습니다. 봐요. 맞습니다. 상하이 공장을 예. 계속 뭐 폐쇄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진도 봐야 되는데 근데 뭐 그래봤자 계속 차값 올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 그래서 또 준비했습니다. 이 얍삽한 놈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근데 준비했습니다. 그래도 팔리고 그러니까요. 주문하면 1년 걸리니까. 차트 한번 보세요. 네. 이게 테슬라 모델 3 2019년부터 22년까지 가격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나타낸 거거든요. 많이 제가 보이지도 않네요, 잘. 예,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어요. 이게, 한번 뚝 떨어뜨렸다가 근데 올리는 건가? 올 들어 벌써 3번 인상했어요, 가격을. 3번 인상했어요. 근데 오늘 이제 번스타인 리서치라고 여기서 이제 이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테슬라 실적 발표 이후에 굉장히 우호적인 리포트를 냈거든요. 네. 그 내용이 이겁니다. 이 차트를 보여주면서 테슬라 꾸준히 소비자도 잘 모르게 가격 계속 올리고 있어. 그래서 얘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델 Y 같은 경우는 네. 이건 좀 고가잖아요. 네네네. 작년에 샀으면 한 5만 달러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6만 8천 달러야. 1년 동안 14,000달러로 올렸어 테슬라가. 심하다. 그러면서 테슬라 욕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올려도 테슬라 차 사려고 수개월씩 줄 서서 기다리고 있어. 그렇지, 이 사람들은 그렇지, 번호표 그렇지. 뽑고 기다리고 있어. 얼마나 좋은 기업이야 이런 거거든요. 우리 원가 부담 생겨 소비자한테 다 퉁치면 돼요. 그래. 소비자들은 그래. 그래도 나는 그래도 사 1년씩 알러뷰 테슬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도 그랬지만 거의 충성도 종교야, 높은 고객들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은 인플레 시기에 이렇게 덕을 본다는 거죠. 네네네. 번스타인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 내에 그동안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서 또 가격을 올릴 거야.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좀 양심에 찔리죠. 머스크가 컨퍼런스 콜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진정되면 차값 내릴 수도 있어. 근데 사실은 처음에 막 원자재 부담 때문에 물가 많이들 올리잖아요, 가격들. 근데 그렇죠, 이거를 그렇죠. 사실 낮추는 사례는 없는데 테슬라는 또 그런 사례를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되게 또 매력이 있어요. 재밌고 매력 있는데 근데 말씀 들어보면 이 번스타인 리서치는 테슬라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그렇죠, 보는 그렇죠. 데인 것 같아요. 다른 시각들도 좀 있나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67달러. 맞아. 난 진짜 그래서 이제는 그 증권사들의 의견들을 좀 보면 의견이 정말 아주 그냥 분포가 대부분 많은 기업들은 뭐 매수, 비중 확대, 중립에 대부분 다 있고 특히 매수가 많고 한데 여기도 뭐 물론 매수가 많긴 한데 중립도 그 절반 이상이 되고요. 매도 비중 축소도 뭐 적지 않은데 이 목표 주가의 밴드를 보면 근데 제가 보니까 피해 주세요. 왜 가리고 있어 자기가 준비한 걸. 이 최저가 밴드가 250불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오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볼 때 그냥 극단들은 뺀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왜냐하면 67달러짜리 하나 있잖아요. 어제 기사 썼어요. 그거 그분 올렸다면서. 네이버 검색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67달러 목표가 했던 분이 그래 탁을 떼요. 괜찮으면서 76달러, 3달러를 올렸다면서. 선심 쓰듯이 목표 주가 6달러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700달러인 데를 세상에 60달러, 70달러 목표가를 하는 데가 있다라는 것도 참 기가 막힌데. 그래서 아무튼 월가에서 그래도 괜찮다는 리서치 뭐 투자 은행들이 내놓은 게 이제 250불. 근데 또 최고가는 1,580불. 그러니까 지금 가격에서 또 2배 오른다라는 뭐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런 투자 의견 분포들도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다양해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근데 제가 보니까 뭐 올 들어서 주가가 뭐 30% 내리고 고점 대비 40% 내리고 해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가격 매력이 좀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하고는 좀 뭐가 다른지 퍼가 98배인 게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얘네가 내는 이익 대비해서는 주가가 상당히 높다라는 점은 있는데 그만큼 앞으로 성장할 거라는 기대감이 녹아지는 거는 해도 그건 고려를 해도 이 가격이 맞나? 뭐 이게 아주 저평가라고 볼 수 있나라는 사실 뭐 이렇게 지속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들의 이익 추정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그러다 보니 PER 그러니까 향후 뭐 12개월 포워드로 PER을 주로 내는데 그 PER을 사실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표 주가가 이렇게 들쑥날쑥하기도 하고 매력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오늘 굉장히 재밌는 리포트를 하나 준비했어요. 제가 엊그제 제 스마트폰으로 제 톡에 보내놓은 걸 제가 한번 설명 잠깐 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골드만삭스가 엊그제 테슬라에 대한 리포트를 냈는데 약간 상상의 리포트예요. 근데 내용이 재밌어서 사실 이번 컨퍼런스 콜 실적 발표에서도 테슬라가 슈퍼차저 고속 충전하는 테슬라 전기차를 고속 충전하는 슈퍼차저를 보급을 더 늘리겠다라고 얘기했고 심지어는 유럽에서는 일부 시행하고 있지만 테슬라가 아닌 다른 브랜드 전기차도 우리 슈퍼차저로 충전시켜줄게. 좋네요. 물론 요금 받겠죠. 그렇죠. 요금 당연히 받아야죠. 그래서 그걸 상정하고 골드만삭스가 리포트를 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미국 내에 고속 충전기 1,700개가 있대요. 테슬라의 슈퍼차저가 1,700개. 이건 전체 미국 고속 충전기의 절반이래요. 고속 충전기 둘 중 하나는 다 테슬라 거예요. 대부분 정부 차원에서 많이 할 텐데 민간 쪽은 다 테슬라가 하고 있다라고 볼 수 그래서 있겠네요. 테슬라 차를 탄 사람들이 이 슈퍼차저만 쓰고 있고 테슬라가 아닌 모든 전기차 사람들은 나머지 절반을 나눠 쓰고 있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테슬라 고속 충전소로 가면 빨리 충전할 수도 있지만 줄이 거의 안 서 있어요. 근데 저기는 북적북적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브랜드 전기차를 탄 사람들이 야 테슬라 우리도 좀 충전할 수 있게 해줘. 그걸 해주겠다는 요청을 거죠. 하겠죠. 그걸 해주는 설비를 지금 개발하고 있다고 테슬라가 발표했거든요. 근데 그걸 골드만삭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고속 충전소를 모두 다 타 브랜드 전기차에 개방할 경우에 테슬라 실적이 어떻게 될까를 예상을 한 거예요. 1년에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최대 30억 달러를 더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요금을 더 받으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3조 5천억. 공 3개 붙여보세요. 그죠? 3조가 넘네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연간으로 테슬라의 EPS, 주당 EPS가 75센트가 높아진대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테슬라 주가가 32달러 더 올라가는 효과가 발휘된다는 거예요. 그럼 테슬라 입장에서는 안 할 이유가 없겠는데요? 그렇죠. 다만 아직은 자기 차
테슬라 브랜드를 탄 사람들한테 페이버를 주기 위해서 개방은 안 하고 있는데 전면 개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또 하나의 테슬라의 수익 사업이 된다는 거죠. 이거. 이것도 진짜 우리가 굉장히 재밌는 이슈긴 얘기예요. 하네요. 고ld만삭스도 테슬라에 대해서 긍정적인 맞습니다. 투자은행 중 하나죠. 돈 벌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많은 회사고 맞아요. 머스크가 언제 마음을 먹고 이걸 개방하느냐가 테슬라의 실적 자체를 확 바꿔놓을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테슬라가 사실은 이 거래 중에는 0.8%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는데 이제 실적 발표하고 뭐 방송에? 이러면서 예. 네네 그러면서 한 5%까지 또 치고 올라갔습니다. 이게 오늘 하루 차트인데요. 시간의 거리에서 5% 네네. 정도요? 네, 그 뒤로는 또 다시 좀 종가 기준 비슷하게 좀 움직이고 있는 예, 것 같은데 확 튀었다가 네네네. 그래서 테슬라는 저희가 뭐 종종 뭐 이슈 있을 예, 예. 때마다 좀 다루도록 하겠고 자주 말아먹겠습니다. 테슬라.